아,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여느 그 저자님들 나오셨을 때보다 시간이 막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궁금한 것도 많고, 사실 이 건강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자, 일단 또 방청객에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남대 재학 중에 있는 이제 이독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그 운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월화 수목 해가지고 주 5일, 주 3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들 체지방 이제 감량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운동 빈도를 고강도가 있고 뭐 중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열을 해서 더 체지방 감량에 있어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운동 빈도나 운동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체지방을 감량한다고 했을 때는 다다익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 3회 이상 뭐 심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3회 이상 정도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운동해라. 보통 이렇게 이제 미국 스포츠학회에서 이제 권장한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는 주 5회 정도가 이상이 바람직하다. 특별히 신체에 어떤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그 운동을 충분히 자주 할수록 체지방 감량에는 유리한 것이죠. 다만 운동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체력 수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을 소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높은 체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론적으로 네. 운동의 습관을 갖지 못하고 또 주로 그 좌업적인 생활이죠. 책상에서 주로 많이 생활하고 그래서 체력이 많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중정도 이하의 운동을 처음에 운동 시작 단계에서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물론 이제 그러한 체력 수준이 그런 운동을 지속함에 따라 올라감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를 중강도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운동 처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개인의 맞춤식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네,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 앞에 패널로 참석한 이부용 박사님하고 같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유승광입니다.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저자님께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하고 이제 사실 이 박사하고 같이 저희가 2004년부터 대전 충남북 이제 건강 증진 사업을 지역본부에서 주관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 그 이제 개별 건강 상담도 저희들이 그 가장 앞서서 실시를 했었고, 그걸 이제 전 지사, 대전 충남북 전 지사 직원들한테 그걸 저희가 이제 그 노하우를 전수를 해줬었고, 근데 이제 첫째적으로 제가 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이제 먹는 양과 그 배출하는 양, 그러니까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제로 베이스가 됐을 때 과연 정말로 그 사람의 기본 체형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기초 대사량하고 기초 대사량이 2000인 사람이 2500 칼로리를 섭취해서 2000은 그대로 이제 자연 소모가 되니까 500을 운동으로 소모를 시켰을 때, 태웠을 때 그 사람은 평생 그 골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계속 이렇게 봐오면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게 그 지방 연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사실 쉬지 말고 30분을 일단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몸은 신체 구조상 그 지방을 운동 에너지로 꺼내오는 게 그 시간이 30분 정도가 지나서다.
그 이전에는 그 이제 근육이나 뼈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영양소를 먼저 갖다 쓰고 지방을 그 맨 마지막에 가져온다. 근데 그 부분의 변화가 요즘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얘기하는 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님은 그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는 좀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한 10년 정도 그 일정 운동을 시켰을 때 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소모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몸 그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저기가 있으면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뭐랄까요, 수준이 높은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질문하신 거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섭취와 소비 간의 어떤 밸런스가 계속 그 유지될 수 있는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또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소비해도 이제 몸에 지방이 붙게 되는 것이죠. 이걸 소위 나이살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살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의도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두되는 이제 뭐 유력하게 대두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갈색 지방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갈색 지방이 우리 몸에는 백색 지방하고 갈색 지방이 있는데 이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에 저장된 지방을 꺼내서 연소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이 갈색 지방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 갈색 지방이 없어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추위에 노출을 시켜놓고 열 화상 카메라로 딱 찍어보니까 네. 몸에 이제 갈색 지방의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열을 발생시키는. 네. 근데 비만한 사람은 이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 추위에 노출됐을 때 갈색 지방이 발현이 되는데 이 비만한 사람은 그게 비활성화돼 있더라. 추위에 노출돼도. 그래서 이 갈색 지방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니까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 갈색 지방의 정구 세포들이 갈색 지방 세포로 전환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호르몬이 발견됐습니다. 그 호르몬이 아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운동이 결국은 그러한 기초 대사량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의도적인 운동을 통해서 높은 상태에서 높은 레벨에서 에너지 밸런스가 세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고 적게 먹어도 에너지 밸런스가 유지돼서 체중은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건강한 방법이 아니고 점점 인체의 여러 기능이 쇠퇴하게 되고 심장 기능이나 대사 기능, 소화 기능 모든 것이 네. 이제 쇠퇴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방법은 높은 수준에서 그 에너지 대사가 그 높은 수준에서 밸런스를 이루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 에너지 소비율을 높이고 네. 또 그 높은 에너지 소비율에 맞추어서 균형 있는 영양 식사를 해라. 예를 들어서 뭐 튀김류만 좋아하거나 같은 열량이라도 그것을 포화지방이라든가 튀김류라든가 이런 형태로 에너지 밸런스를 맞춘다면 여러 가지 미량 원소라든가 인체 그런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우리가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건강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잃어버렸는데 네. 30분 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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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연구가 있습니다. 예. 제가 2008년도 볼티모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미 스포츠 의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연구의 한 발표에 굉장히 큰
테마가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체지방 연소에 유리한 운동은 30분간 지속해서 운동하는 것이 중정도 네네. 운동을 하는 것이 지방 연소에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러한 이론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강조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그거에 따른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지방 연소가 되고 체중 감량이 되는 줄 알았더니 네. 최근 그 연구 결과들을 많이 보니까 그 30분 계속 안 하고 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나눠서 운동을 네. 해도 효과가 있다. 네. 새로운 사실인데요. 네, 새로운 네. 사실이고 그것이 왜 그런가를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사실 생리적으로는 제가 94년도 책을 처음 썼을 때 그 사실을 소개했는데 그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탄수화물과 지방의 연소 비율이 턴 오버되는 서로 이제 교차되는 상태로 나서 그 30분 이상 지속되었을 때 탄수화물 연소 비율은 줄어들고 지방의 연소 비율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대학 생리학책 텍스트북에 제가 처음 소개를 해서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까 네.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무조건 체력 수준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30분 무조건 지속적으로 뛰거나 운동을 해야만 네. 지방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생리적으로는 그게 효과적입니다. 생리적인 측면만 하나를 놓고 보면. 그러나 실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10분 단위로 나눠서 평소에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운동해도 오히려 네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그 이후에 여러 번 발표됐는데 그 원인은 생리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생활 리듬을 그 운동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은 그런 형태의 운동을 했을 때에는 그 생활의 어떤 리듬이 네. 그런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런 것이 그런 또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느냐. 저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운동이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요. 30분 이상 못할 것 같은 시간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바쁜 현대인들은 사실 30분 이상 하루에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10분 정도,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점심 때 또 식사하고 한 10분 정도, 저녁 때 또 10분 정도 이렇게 한다면 누구라도 가능하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물론 듭니다. 비단 이제 체중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요인들이 현저히 감소하더라. 그래서 건강을 네.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네. 30분을 지속적으로 운동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 시간을 따로 내야 되고 네. 운동을 하려면 맞아요. 뭐 추리닝도 갈아입어야 네네. 되고 뭐 굉장히 그렇죠. 이제 장소와 시간에 따른 제약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현대인에게 바로 이제 특히 높은 수준의 체력 수준에 있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운동이 추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가장 핵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헬스장에 간다든지 물론 이제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자기 몸에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또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고 또 질문 우리 돼지 아빠 얼굴 대고 몸매 되는 우리 돼지 아버님께서 준비해온 질문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질문을 못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방송이 끝나고 후에 이제 저자와의 사인회도 있고 하니까 질문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때 질문 마저 받도록 하고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자님의 마침표 3분 강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사실은 이게 트레이너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또 중간 역할을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또 어떤 내용들 또 도움이 될까 운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3분이라는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짧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우리 가족을 끈끈하게 이어주고 또 우리 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샤워를 할 때 느끼는 기분 좋은 피로, 이 피로를 가는 바로 우리가 우리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의 전인적인 측면에서 네. 또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네. 이 사회 또 우리 이 한 국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회와 국가를 보다 더 아름답고 네.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가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네. 알고 함께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너무 짧았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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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몸이 건강하면요 마음 또한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서 읽으시고요. 트레이너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요. 사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자님께 또 직접 물어보시면서 나의 건강과 또 가족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46번째 시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안전센터장님이신데요. 정운영 저자님의 백발대장의 10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패널분들과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저자님, 네, 정일규 저자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죠? 네. 정말 좋은 시간 되셨으리라 봅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함께하는 진짜 멋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